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예거 르쿨트르, 모델은 리베르소 트리뷰트 그린입니다. 드디어 리베르소가 제게 왔습니다. 제가 진행한 시계 리뷰가 거진 200개가 다 되어 가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말까지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리뷰를 끊을 수가 없는 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아이코닉에 대한 생각들이 리뷰 전과 후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진이나 단순 핸들링으로만 볼 수 없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손목 위에 올렸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적으로 리뷰 이후에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리베르소를 리뷰한 뒤에는 저도 모르게 예거 본사 방향을 보면서 자세를 고쳐 앉게 되더라고요. 극단적인 애호가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궁극적인 컬렉션에 꼭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지, 리치몬드 그룹이 예거의 리테일을 이렇게 미친듯이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바라만 봐야 하는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사진으로는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사진과 실물과의 괴리가 엄청 큰 시계고 부족하지만 최대한 그것을 화면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예거와 르쿨트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모든 것을 자체 제작하는 100% 완벽한 워치메이커는 극소수다. 그런데 이 문장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애초에 시계는 어떤 산업보다도 세부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나멜 다이얼만 만드는 장인, 귀요쉐만 전문적으로 하는 장인, 인그레이빙 장인, 무브먼트만을 제작하는 기업, 브레이슬릿 혹은 케이스 제작 전문 기업, 이와 마찬가지로 예거라는 시계 제작자와 르쿨트르라는 시계 제작자가 종종 만나서 협업을 진행하다가 마음이 잘 맞았는지 으쌰으쌰 의기투합하여서 하나로 뭉친 브랜드가 바로 예거 르쿨트르입니다. 이렇게 합친 시기가 1937년이지만 보통 시계 브랜드는 역사 뻥튀기가 있기 때문에 르쿨트르의 시작인 1833년을 브랜드의 첫 출발로 말하고 있네요. 리베르소가 현대에 와서는 아이코닉 드레스워치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이 시계는 어떤 투워치보다 거친 환경을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반전 매력이죠. 어떻게 보면 수십, 수백 미터를 잠수해야 하는 다이버워치보다 더 튼튼한 시계일지도 몰라요.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리베르소는 폴로 스포츠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원래부터 예거 르쿨트르의 시계는 아니었고 어떤 프랑스 딜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시계라고 해요. 그때 그 딜러는 이것이 시계 역사를 관통하는 아이코닉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폴로라는 스포츠가 말을 타고 긴 스틱을 휘두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충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골프나 테니스처럼요. 글래스가 깨지는 건 다반사고 수십, 수백 개의 정교한 부품이 들어가는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버티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베르소는 아주 짧게 생산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이버워치의 시대가 오고 이처럼 아르테코 감성을 지닌 드레스워치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탈리아의 시계업체가 예거를 방문해서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리베르소 케이스를 보고 매력을 느꼈고 재고를 전부 구매한 뒤에 적당한 무브먼트를 집어 넣은 다음에 순식간에 완판시킵니다.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탈리아 업자는 예거에게 조언해요. 이 케이스에다가 오토매틱 무브먼트 집어넣고 럭셔리 워치로 만들어서 팔아. 예거는 이 말을 무시해요. 이 당시 오토매틱은 사양산업, 대세는 쿼츠였기 때문에 예거는 리베르소 케이스에 쿼츠 무브먼트를 넣고 10년 동안 팔면서 리베르소의 오토매틱 헤리티지를 낭비 아닌 낭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라는 브랜드의 밸류가 대단하고 사각시계가 독특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시계의 디테일을 따져본다면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린 썬네이 다이얼에 흔히 볼 수 있는 도핀의 핸즈, 그리고 단순한 디자인의 인덱스, 다이얼을 감싸고 있는 레일로드. 그렇다고 퀄리티 컨트롤이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접사를 해서 시침을 바라보면 표면이 그렇게 깨끗한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요. 연구 초침 역시 그렇게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퀄리티 컨트롤이란 어느 정도까지의 하자를 불량 범위로 평가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핸즈 위의 기포,
다이얼 내부의 먼지, 인덱스의 스크래치. 이 기준은 브랜드마다 다 다를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의 기준을 되게 높게 잡고 있는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그랜드 세이코와 롤렉스가 있는데요. 다이얼 내부만을 고려한다면 그랜드 세이코를 따라갈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이얼 외부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래도 롤렉스가 더 상위에 있다고 봅니다. 하이엔드는 사실 비슷해요. 위에 두 브랜드보다 오히려 더 부족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아쉽지만 예거는 이 기준이 조금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하, 지, 만, 퀄리티고 자시고 간에 이 아이코닉이 보여주는 완벽한 밸런스는 아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고자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도 비교적 자제하는 편인데, 단순히 아름답다, 화려하다 라기보다는 여기에 우아하다 혹은 숭고하다 정도가 더해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드레스워치를 선호하지 않고 컬렉션에 넣으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리베르소를 손에 올려보고 나서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리베르소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할까?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직관적인 영역인 듯 해서 시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날아가는 새한테 물어봐도 아름답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모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 왔지만 가로 세로 직사각형 안에 시침과 분침, 영구초침, 인덱스, 이 디자인들의 합이 자연의 법칙과 비율을 따르고 있는 듯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되게 편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브랜드를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사이즈는 해주지만 퀄리티를 안 해주는 마이크로 브랜드, 디자인은 해주지만 사이즈는 안 해주는 메스티지 브랜드, 퀄리티는 해주지만 밸런스를 안 해주는 럭셔리 브랜드, 다 해주지만 살 수 없는 하이엔드 브랜드. 제 기준으로는 예거의 리베르소는 하이엔드에 속합니다. 가로 27.4mm, 세로 45.6mm, 두께 8.5mm, 20mm의 러그, 무게 65g, 삼바, 30m 방수. 전형적인 드레스워치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17cm의 손목 위에서는 이 정도의 핏감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리베르소는 아르테코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의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형태와 원색을 통해 강렬한 느낌을 주는 간결미, 가 특징인 예술 양식, 리베르소죠.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리베르소에서 비교적 엔트리 쪽에 가까운 모델이라 아르테코 양식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고가 모델로 올라가면 정말 화려한 아르테코 디자인의 정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폴리싱 마감이 되어 있어서 바람만 불어도 스크래치가 남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래 케이스와 위 케이스 그 사이에 시계 헤드가 낑겨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계 헤드는 좌우 그리고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폴로 스포츠의 거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테니스나 골프 같은 순간적인 충격이 매우 큰 스포츠를 할 때는 뒤집어 두기보다는 시계를 잠시 풀어 두시는 게 시계의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케이스의 뒷면은 이렇게 손목 형태를 따라 휘어져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케이스임에도 착용감은 매우 좋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822, 수동 핸드 와인딩이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해본 무브먼트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와인딩감과 시간 조작감을 갖고 있습니다. 리베르소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디 가서 시계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